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5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인지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팀장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치료를 받고 보험사랑 이렇게 합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들 때문에 아픈 게 더 아파져 버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정말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합의금이 줄어들까봐. 이거는 카페에서도 정말 질문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합의금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계속 치료받으면 합의금 줄어듭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니까 피해자분들은 합의금이 줄어들까봐, 지금 뭐 100만 원인데 다음에 10만 원 받을까봐 이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이 과실이 있을 때, 이거는 과실상계라는 부분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긴 한데, 이것도 대부분의 2주, 3주 염자진단의 환자인 경우에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크게 다치신 분들한테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이 줄어든다? 이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으신 게 보험사한테 호구당할까봐. 모르면 호구 당하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호구를 당해서 뭐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자꾸 말리고 이럴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근데 뭐 호구 안 당하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보상스토리 유튜브 구독하고 시청하시는 거. 아무래도 호구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송을 받을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제조합 사건들. 일반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의 피보험자, 그러니까 가해자죠. 가해자를 설득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좀 치료를 받는 것 같다, 치료비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가차없이 소송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빠르게 끝내버리고 치료비도 아낄 겸 그런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분들은 교통사고로 다친 몸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소송까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선택을 하는 거는 보험사 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하고 또 보험사하고 원만하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굳이 소송까지 안 가고 원만하게 합의로 끝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보험사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험사에서 내 진료 기록들을 볼까봐. 개인정보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보험사에서 내 예전 기록들을 보고 이걸로 괜히 꼬투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으시죠. 근데 뭐 의무 기록을 사실 병원에서 쉽게 보험사한테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보험사에서 내 진료 기록을 보려면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라는 별도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 진료 기록이 보험사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 열람 동의서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 서류나 사인을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5번째로는 병원비를 물어낼까봐 걱정을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특히 과실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가 돼서 병원비를 내가 오히려 보험사한테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험 약관상 피해자한테 과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치료는 다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한테 병원비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 이거는 소송했을 때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5가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피해자분들이 이 5가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아무런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치료 잘 받고 합의 잘 진행을 하시면 되는 내용이십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